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모티브 출판사 고민창이고요. 이제 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저희가 되게 좋은 작가들을 만나는데 좋은 작가들의 스토리를 좀 더 이제 딥하게 다루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서 볼 수 없는 이면의 진짜 얘기들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첫 게스트로 서른이면 잘 살 줄 알았지 유튜버 김민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티브 출판사에서 서른이면 잘 살 줄 알았지를 출간한 작가이자 김빈나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보셨을 때 외모가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엄청 좋습니다. 그 얼굴이 작은 비결이 있나요? 이런 거는 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타고났다. 약간 좀 나르시스트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책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만났었죠? 일단 네. 유튜브 네. 콘텐츠를 보고 네. 대표님이 먼저 연락을 네. 주셨죠. 제가 줌 미팅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줌 미팅을 했었고 우리가 책을 출간해보자. 그때 저희가 제목이 그때 나왔었나요? 서른이면 잘 살 줄 알았지가? 제목은 안 나왔었고 아, 그냥 맞아, 이런 몰랐었다. 느낌으로 네. 해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제목은 사실 마지막에 거의 했죠. 후보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아, 해놓고 좀 기억나요. 직관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좋겠다.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센 제목, 약간 마라맛 제목을 제안 드렸는데 맞아. 그거는 맞아. 이제 작가님께서 내 이미지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맞아요, 걱정을 맞아요.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희 어쨌든 또 장점이 작가 우선이거든요. 네. 저희가 아무리 뭐 저희 기준에서 좋은 제목을 쓴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맞아요. 드랍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막 제안 주신 것들이 맞아요. 되게 막 좀 음. 파격적이어서. 근데 저는 일단 김빈나 채널을 보면서 유튜브를 되게 알고 하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마케터의 자질이 좀 있다?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뭐 평가하는 거 아니고 썸네일이나 주제 선정만 봐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감이 있다 없다를 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SNS 채널을 되게 많이 키웠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뭐 썸네일이나 약간 제목 같은 거, 주제 선정을 좀 배우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네. 이제 좀 키워보고 싶다. 네. 처음부터 막 그랬던 건 아니고 일단 네.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키우는 방법 막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정보와 요지를 널렸으니까 네네.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하나가 터지고 이걸로 하면은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갔던 거죠. 근데 잘 안 돼도 그거를 안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꾸준히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뭔가 구독자 수가 적을수록 네. 구독자들이 진짜 나를 좋아해서 구독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쉴 때 구독자 한 분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어. 이걸 딱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의 90%의 사람은 영상을 10개를 안 올리고 그만둔다. 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딱 10개만 올려보자 하고 10개를 올렸는데 10번째에서 이제 터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확 대박이네요. 네. 터진 그러면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저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도 되게 독자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사실 네. 그냥 사실 그 유튜브라는 생태가 있을 때부터 네.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쵸. 네. 허언처럼 그러니까 태자 맞아요. 되게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똑같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좋아해 그쵸. 주고 네.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저도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네. 회사를 다닐 때는 이렇게 뭔가 얼굴을 내놓고 네. 뭔가 하기에는 좀 그랬고, 퇴사를 하고 나서 어쨌든 이제 나도 자영업자로 계속해서 갈 거면 네네. 이 유튜브만한 곳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팔더라도 네.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이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그냥 올려보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연이 됐지 않습니까? 첫 출간 미팅은 좀 어땠어요? 궁금해요. 저는 네. 일단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 항상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주시자마자 이거 되게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누군가 먼저 제안을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쵸. 다들 책을 쓰고 싶다 하면은 막 투고도 해야 되고 네. 계속 출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네네. 그런데 유튜브를 해서 기회가 확장돼서 먼저 이렇게 네. 연락을 주셨으면 당연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줌 미팅 할 때 네. 처음 인상은 약간 저는 출판사니까 좀 네. 선입견으로 좀 네. 아저씨가 딱 이렇게 아저씨긴 합니다. 아저씨일 거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딱 카메라를 켰는데 너무 젊은 분 네. 이사님이랑 이렇게 네. 두 분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놀랐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책을 써본 경험은 없으니까 네네. 그때 막 제가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책 네. 어떻게 쓰는 거냐 네. 했는데 그때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네. 목차 정하고 네. 목차마다 몇 네. 자씩 이 정도 쓰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니까 유튜브 보면서 음. 이 정도 분량이면 몇 천자 정도 나올 네. 거다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주시니까 그리고 되게 저는 책을 내면은 거의 뭐 6개월, 1년 뭐 이 정도를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막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저희는 되게 빠르다. 네. 그러니까 써주시면 이제 바로바로 네. 나간다라고 네. 하니까 그러면은 나도 이제 미루지 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네. 사실은 그때 제가 아마 바빠가지고 네. 좀 미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선입금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계약금. 아직 네. 아직 그걸 안 그쵸. 했는데 입을 닫아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이렇게 되면 갑자기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책임 같은 게 갑자기 그쵸. 있어가지고 저도 글을 되게 빠르게 쓰고 아마 들으실 거예요. 맞아요. 엄청 빠르게 썼고. 맞아요. 작가님이랑 작업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잘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떤 데드라인이라던가 그런 저희가 어쨌든 기획을 해서 줬을 때도 그걸 데드라인 안에 주는 작가도 있지만 그 데드라인을 어기는 작가분들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본업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약속들을 되게 잘 지키고 뭔가 저희가 기획하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뭔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그 안에서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노력이 아니라 어쨌든 결과물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잘하시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저는. 감사해요. 예. 책 그래서 작업하면서 좀 어려우신 거 없었어요? 사실 네. 막 뭔가 지식을 담아라 이랬으면 너무 어려웠을 것 네네. 같은데 그냥 완전 제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네. 에세이가.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남기면서 네. 사실 계속 저는 일기도 쓰고 막 네.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들춰보고 이러면서 내가 이런 너무 생각을 좋죠. 했었구나. 맞아요. 네. 내가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좀 이 기록물로 남길 수 있다는 네네. 것 자체가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그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에피소드? 네. 아무래도 네. 저는 요즘에 커뮤니티 하는 거에 되게 좀 보람 같은 거 좀 느끼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뭔가 사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렇게 크게 막 돈이 된다거나 뭐 네네네. 이러지 않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느낀 거는 돈보다 음. 좀 내가 일을 하면서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알게 된 게 커뮤니티 운영한 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네. 서로가 지치더라도 옆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하게 네.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는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밖에 없어요. 네.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심리학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음. 것만 하는데 이제 제가 재등록을 할 때 이분들한테 이제 후기 같은 걸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진짜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보람이 엄청 내가 크네요. 네. 네. 내가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네. 막 이런 거에 되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뭔가 그렇게 주된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네. 지금 돌이켜서 이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되게 제 인생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조금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 약간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이 김빛나라는 이 인간, 사람을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럼 나는 나의 10대나 20대나 30대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호주를 갔고, 그런 얘기들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대 때는 사실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고.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네. 막 좋은 그런 걸 해야 한다. 네.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좀 사람을 좀 평가하기도 했고 네네. 쟤는 뭐 어느 대학이니까 약간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그때 막 인간 강사들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러지만 네. 그때는 대학을 못 가면 정말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못하면 못할수록 네. 스스로에 대한 그런 혐오 이런 것들도 너무 네. 많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책에도 뭐 있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 네. 동년반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다른 건물에서 공부를 시켜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목련단 명단을 매번 발표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등감도 정말 너무 컸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저한테 막 좋은 대학 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네. 진짜 그냥 아무 데나 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저 혼자서 거기에 너무 한 나머지 네. 스스로를 조금 불행하게 계속 하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막 스스로 괴롭히고 친구들을 좀 미워하고 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음. 뭐 10대 때는 사실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네.
20대 때도 근데 사실 그렇게 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그 대학을 다니는 약간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뭐 하다못해 소개팅을 할 때도 네. 상대방의 대학이 어디냐 이런 거를 좀 따지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괜히 그 알바하는 친구들끼리 네. 쟤 누구 어디 대학 다닌대 어디 대학 다닌대 이러면은 네. 뭐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패배감을 느끼기도 네네.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해서 네. 계리사라는 이제 시험을 좀 네네. 준비를 보험 계리사. 했었는데 네, 네네.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학벌이 제일 낮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나 지방대 다녀 이러면은 되게 뭔가 우월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카이스트고 아, 지방대네요. 네. 약간 그런 것들을 막 아. 느끼면서 네. 나는 이쪽에서 네.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는 평생의 패배감에 아. 잡혀서 살겠다. 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네. 회사를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저는 월급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 명함을 내밀었을 때 아. 그러니까 어디 다니시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엄청 맞아요. 중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계약직이어도 무조건 알아주는 곳의 계약직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낮더라도 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네. 여기 와볼래? 이러면은 이제 이름 보고 안 가겠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를 선택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복했었죠. 아, 네네. 그리고 또 그때 자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이제 어디 살아? 이제 아. 이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어쨌든 뭐 반지하 살더라도 강남. 그쵸. 약간 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처음에 제가 신림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신림이라고 하면은 뭐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없을 때 그쵸, 사는 동네 네.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어디 살아라고 하면은 저는 신림 산다고 안 하고 그냥 서울 산다라고 하고 서울 어디라고 하면은 그냥 관악구에 산다. 아. 이렇게 얘기를 아, 할 네네. 정도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회사가 양재였거든요. 이쪽 서초구랑 가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진짜 항상 고민하고 네. 그때 신림에서 그 원룸에 살면서 내가 여기서 사는 거는 지금 계약 만료까지 무조건 난 돈을 모아서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저는 살아도 되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집착적으로 이제 막 청년주택 뭐 이런 거 아, 알아봐서 네. 결국에는 서초구에 청년주택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또 그런 걸로 우월감을 느끼고 네네. 그 회사 사람들이 너 어디 살아 이러면 저 요 앞에 살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위를 보면 열등감을 네, 느끼고. 네 그런 기괴한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생활 하다가 이제 저한테 되게 큰 일인 그런 우울증을 네. 겪게 된 거죠. 옆자리에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들어오면서 사내 괴롭힘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당하고 이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막 되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상담 다니면서 네. 뭐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오디오북 듣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네. 뭘까 지금 아무것도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책이라도 읽어라. 대학교 때 사실 막 친구들이 교환학생도 가고 막 그렇게 워홀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뭐 수험 생활도 해야 됐고 학교도 다녀야 됐고 그리고 이제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때 막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시간이 엄청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서 가고 싶은데 나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부업으로 조금 되고 나서 뭔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정말 됐잖아요. 외국에서 살아보는 그런 나의 그 좀 갇혀져 있던 그런 걸 한번 실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진짜 좀 충동적으로 일단 비자를 발급받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나의 결핍 이런 걸 이제는 내가 스스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됐으니까 그쵸. 그거는 내가 해소를 시켜줘야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오고 나서 일에 너무 몰입하고 이 시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선택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30대고 근데 그때 당시에 호주 비자가 만 30세까지 였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은 음, 못할 거를 지금 해야 네. 되지 않나? 네. 라고 해서 그때 음. 가게 된 거죠.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응. 저 직업군인 생활을 오래 응, 했거든요.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30살에 원래 저는 제대를 해서 해외여행 인솔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대를 하고 이제 가이드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영어를 그래서 6개월 정도 강남에 있는 바코츠 학원이라고 6개월 880만 원 코스 들어가지고 영어 썼거든요. 6개월 동안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영어만 쓰니까. 근데 2019년 12월에 제가 영어 교육이 끝났는데 2020년 1월부터 이제 우한 폐렴 생기면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서 해외길이 막힌 거죠,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 제대를 한 이유가 해외 인솔자를 하고 싶어서 제대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돈 벌 것도 없고 하니까 출판사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출판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2023년에 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하면서 직원분도 계셨고 그때도,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좀 이루고 싶어가지고 동유럽을 한 2주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호주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호주라는 게 어쨌든 그때 내가 대학교 때 못 이뤘던 결핍을 나한테 어떤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저한테 선물을 줬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막 여행 가서 엄청 좋았냐? 그건 아닌데, 저는 그냥 그 결핍을 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맞아요. 좋았고, 내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그때가 33 정도였던 것 같아요. 33. 동유럽 갔을 때가 33. 그 호주에 가서 저는 제 직업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같이 어쨌든 호주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좋은 곳에 갔는데 돈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하고 네.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고 돈 때문에 또 시간이 없고 음. 그렇게 그냥 1년, 2년을 채우고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음. 이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쨌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네. 갔으니까 사실 관광도 좀 많이 했고 음. 막 저는 지역 이동도 막 계속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 거에 되게 좀 감사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워홀 가면은 돈을 벌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굳이 그 홀을 단신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외국 가가지고 한국보다 시급이 세다는 이유로 거기 가가지고 1, 2년을 돈을 버는 게 맞나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제가 본 그런 걸로 하면은 네. 그렇게 일단 성실하게 돈만 버는 사람은 없죠, 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근데 있구나. 제가 확실하게 좀 호주에 가서 느낀 거는 저는 한국에서 뭔가 내가 정말 뭐 대표님처럼 자선가해서 네. 그렇게 크게 일으키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네. 그냥 뭐 이대로 회사 다니면서 네. 차장 되고 뭐, 부장 결혼하고.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은퇴하고 음. 뭐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자영업을 한다고 쳐도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 자영업자 힘들다 항상 이런 얘기하고 네. 이랬는데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일단은 뭐 대기업을 퇴사하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곳에서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호주에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는 사실 너 나이가 어떻기 때문에 이래야 해 이런 것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네, 제가 뭐 어떤 옷을 입든 네. 신경을 쓰는 사람도 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를 뭐 하대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없고 사실 한국에서 뉴스에서 그러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경비 아저씨한테 네네. 물어보고 하고 하는데 사실 호주에서 청소할 사람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시선이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할래 하고 다들 존중하고 정말 직업에 대해서 그런 거 귀천이 따로 네, 없네. 정말 없고 네. 정말 귀만 있어요. 정말 귀만 있고 네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은 그 어쨌든 워홀을 갔다 오시면서 이제 기존에 김빛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깨졌겠네요. 왜냐면 많이 어쨌든 깨졌죠. 지금 제가 들어봤을 때는 10대 때부터 보여지는 것, 뭔가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엄청 중시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쨌든 그런 것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걸 한다고 제가 그때 쇼핑몰 사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 벌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다르다. 음. 그냥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가볍게 너 무슨 일 하면서 살아? 그냥 이러면은 나 이런 거 해 라고 하면은 멋지다. 멋진 인생 사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아. 이제 한국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몇 시간이라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코치코치 물어보고 막 그런 기준에 좀 맞추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쨌든 직업을 묻는 게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 레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제 친해지고 싶으니까 묻는 거네요. 네, 진짜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네. 너 되게 멋진 직업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도 막 듣다 보면은 네. 그 뭔가 한국에서는 좀 쭈뼛쭈뼛 말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 카페 바리스타야.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네. 너 한 번 놀러 와. 내가 네. 커피 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게 가볍게 흐르니까 저도 대화할 때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사실 되게 부담되거든요. 막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제 일이 되게 뭔가 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은 되게 계속 물어봐요. 쇼핑몰 한다면 어떤 쇼핑몰? 그러니까 뭘 파는데 막 사이트 보여줘 막 이런 거 되게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한 경험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데서는 사실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책 작업을 하면서 응, 응. 작가님한테 그 말을 안 했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데 이게 저희가 이거 디자인을 할 때 서른이면 잘 살 줄 알아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디자인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5개인가 보여드렸던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이게 제일 괜찮았거든요. 개구리 모양 제일 괜찮은데 이게 외국인이 쓴 일러스트인 거예요. 북 디자이너가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일러스트 비용이 또 따로 든다는 거예요. 디자인 비용에서 따로 드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죠. 아니 표지 디자이너 하라고 돈을 준 건데 그러니까요. 왜 일러스트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했냐 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원래 기존 표지 디자인 비용이 싼 거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당신이 이 미국에 있는 일러스트 작가랑 일러스트레이터랑 협의를 해라. 협의를 했어요. 네. 50만 원인가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협의를 했는데 협의비를 또 달라는 거예요. 자기 협의를 했으니까. 근데 진짜 그래서 왜 협의비를 줘야 되냐 하니까 너가 지금 당신이 지금 이것도 쓰고 디자인도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이런 거 쓰는 거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해가지고 뭐 지금 자원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신경 기존 안 썼는데 이것까지 내가 주면은 아닌 것 같다니까 자기가 협의를 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표지 디자인 비용을 주는 건데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당신이 입금까지 하고 그 비용까지 해서 그냥 나한테 청구를 해라 라고 했죠. 해외 송금이 좀 복잡하거든요 법인으로 하는 게. 네, 그랬던 또 경험이 그렇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디자인 되게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때 저희 책 원래 처음에 하고 싶었던 제목이 서른박 개구리였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네. 딱 있길래 네. 되게 마음에 든다 했는데 그 후보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네.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때 아마 유튜브로 투표를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좋다고 했었죠. 맞아요. 네. 근데 그 두 개 다 일러스트 작가가 쓴 걸 그대로 진짜요? 갖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러면은 내가 왜 뭔가 디자인비를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인데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내가 그래서 표지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비가 싸다. 근데 그거랑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작업 이후에는 이제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분하고는 같이 안 하고 있고. 디자인이 되게 어울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딱. 너무 좋아요. 네. 딱 밝은 나와.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죄송한 것도 이 책을 막 저희가 많이 밀어드리진 못해가지고 그건 좀 죄송한데 저희 이제 또 사업가다 보니까 그쵸. 모든 책을 또 많이 밀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선택까지. 그게 항상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와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작가님들 이렇게 막 제가 뭐 부탁하면 도와주시고 막 늘 막 이렇게 잘 해주시고 하지만 또 책이 막 생각보다 안 나가면은 저희는 기존에 잘 팔렸던 책들의 트래픽을 어쨌든 이제 또 빼기가 위험하다 보니까 좀 그런 또 고민이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잘 팔리고 안 팔리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약간 이 책이 되게 의미가 깊어가지고 어쨌든 지금도 얘기를 쭉 드렸지만 뭔가 가치관이 되게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다 쓰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일부러 다 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책은
지금까지의 그런 스스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이나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다 담아두고 이 책을 이제 덮고 새로운 챕터의 인생을 시작한다. 약간 스스로 약간 이런 의미를 좀 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챕터를 어떤 걸 좀 시작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네. 요즘에 네. 이것도 올해 진짜 제가 되게 많은 진로 고민을 했었어요. 네. 이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본업이긴 하지만 네. 저도 약간 좀 성격이 지루해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일이 해외 구매 대행하고 뭐 커뮤니티도 네네. 하고 유튜브도 하고 네. 또 부동산 경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걸쳐놓은 게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네. 처음에는 이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거 인식을 못하고 빨리 더 뭔가를 키워야겠다 해서 이제 그런 유튜브도 같이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콘텐츠 만들고 이러다가 아, 내가 유튜브에 더 재미를 붙이려면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한동안 광고를 받았어요. 네. 광고를 받으니까 한 달에 2개 정도만 해도 네. 직장인 월급 정도가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그동안 귀찮다고 광고 안 받았는데 광고 받으니까 이게 돈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유튜브를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막 집중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또 느꼈죠. 나는 전업 크리에이터랑은 안 맞는다. 약간 그런 협업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제가 피로감이 너무 그죠. 좀 높고 네. 성향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군가의 틀에 맞춰가지고 독고다이죠. 기획안 드리고 네. 뭐 수정하고 약간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내 유튜브를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발행하고 있는 컨텐츠로 내가 뭔가 여기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는 전업으로 하기는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또 막 하게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막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까 하면은 결국에는 뭐 금액을 높여서 내 지식을 파는 걸로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걸 하고 싶지는 또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부동산 또 그쪽으로 막 하려고 막 하니까 또 거기에서 또 따라오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연장도 가야 되고, 그쵸. 계속 법원도 가야 되고, 막 계속 그렇게 두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왜 그럴까? 그러니까 번아웃 한번 딱 겪고 건강이 한번 확 나빠지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걸까? 그러면서 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은 뭐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내가 재밌게 일했던 때는 언제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전 사실 회사 생활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랑 뭐 얘기해서 가격 만들어서 쇼핑몰로 팔고 매출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그 해외 구매 대행은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거를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남의 물건을 팔고 이런 거니까 거기서 내가 의미를 찾는 거는 현재로서는 사실 현금 흐름 그 이상 그 이하의 가치도 아닌 것 같다. 이미 자동화가 돼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MD 경험을 입혀서 브랜드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방을 만들고 이제 자사몰로 이제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흩어져 있는 점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좀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브랜드 쪽으로 이제 다 흡수를 시켜서 브랜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고 커뮤니티는 제가 브랜드를 만들면 제가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모이면 이 사람은 뭐 패션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뭐 전자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도 눈이 훨씬 더 넓어지겠다. 그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실 꿈이잖아요. 회사를 다니다가 부업으로 퇴사를 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다가 사입으로 넘어갔고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고 내가 디자인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해서 실체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나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한 곳으로 모아야겠다.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재능이 되게 많으시니까 그것들을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면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뭔가 작가님하고 비슷한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저도 출판사 하기 전에 출판사 어쨌든 뭐 현금흐름 좀 좋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도 팔아봤고 뭐 성격 같은 것도 팔아봤고 오부상했어요 거의. 예. 거상은 아니고 소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잘 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했냐 열심히 안 했냐는 아니에요. 또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결국은 어떤 내가 확실한 한게 원싱이 돼야지 그 에너지를 응축시켜야지 결과가 좀 폭발적으로 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저도 주변에 너무 돈 잘 버시는 대표님들도 많고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괜찮다라고 하지만 눈을 돌리진 않고 있어요. 귀를 열고 있지만 눈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내 본업이나 본질이 무너지는 순간 맞아요. 흔들리는 순간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마 맞아요. 작가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거고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브랜드를 결국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업가는 자기 걸 해. 자기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사업을 하진 않겠지만 왜냐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어떤 그릇이나 역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직장인으로 살았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기능했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고 이제 작가님이나 저처럼 아 나는 그런 거 싫고 그냥 뭔가 주도적으로 진짜 그냥 내가 다 부수면서 리스크 다 지고 갈래. 나는 또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그건 되게 다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는 결국 처음에는 무조건 어떤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진짜 가시적인 성과를 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헤매보니까 네. 좀 이제는 정말 네. 뭔가 좀 확실히 더 이상 뭔가 벌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또 최근에 좀 느낀 게 이 돈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채워지는 어느 순간이 오잖아요. 네네. 그게 넘어가는 순간 돈만 바라보면은 너무 불행해지는 네. 것 같은 그런 네.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뭔가 좀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브랜드 하면서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아 이거 안 될 것 같네 하고 없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했다가 실패한 것도 있고 돈만 날리고 실패한 것도 있고 이런데 과연 이게 돈으로 집중을 했을 때는 실패한 게 맞지만 저는 그 실패한 거를 하면서도 즐거웠거든요. 그거를 내 거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게 과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즐겁고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까 아 내가 너무 결과값만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자꾸만 벌려보려고 하고 네. 이랬구나. 이래서 과정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사람들이 항상 뭔가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도 결과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비율이 좀 예전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진짜 100% 돈을 쫓았다면은 이게 결국은 돈이라는 게 결과로 이제 치환이 됐을 때 100% 이제 결과를 쫓았다면은 지금은 그 중간에 있는 그 과정들도 좀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회사를 정말 어떤 진짜 회사를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같은 것들 좀 고민을 하고요. 이 사람이 오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고 뭐 최근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왜 안 좋냐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냐 같이 만들어 가보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과정이 좋으면 결국은 결과도 저는 따라온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돈이야 뭐 사실 맞아요. 많으면 좋죠. 네. 많으면 좋죠.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저도 여기 건물을 샀지 않습니까? 건물을 사니까 또 다른 건물이 보여요. 그쵸. 네. 돈만 보면 네. 정말 끝이 없는 것 끝이 같아요. 없어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정말 내가 그 사회에서 말하는 그 최고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네. 정말 나는 과연 행복할까? 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 보유세 그거 내면서 그쵸. 네.
정말 그 내가 원하는 게 맞을까? 어.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에 있으면 더 큰 네. 게 보이니까 그쵸. 당연히 또 그렇게 네. 옮기면서 또 더 많은 돈, 더 많은 음.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음. 정말로 내가 그걸 원해서 하는 걸까? 음. 아니면은 사회에서 맞아요. 거기라고 하면은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원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30이면 잘 살 줄 알았지라는 책에서 또 어떤 뭔가 그런 이제 작가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도 있지만 저는 30이라는 나이를 되게 좋아했던 게 30대가 되고 저는 되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2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술을 저는 싫어하거든요. 술을 잘 못 먹고. 근데 그때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왜냐면 술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 나한테 몸에 안 받고 저는 이제 간이 되게 약한 사람인데 한 잔 먹어도 빨개지거든요. 얼굴 다 붓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쓴맛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쓴맛 자체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30이 되고 그런 막 일련의 경험들 막 토하고 막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아 내가 술을 안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러면은 술 대신 뭔가를 다른 걸 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취향이 좀 확고해진 느낌? 그리고 인간관계도 많이 정리가 되고 30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싫어했네. 약간 네. 이런 것들을 맞아요. 스스로 많이 깨닫고 네. 사실 저는 호주에 가서 딱 느꼈던 게 여행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공감 간다. 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행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래서 내가 왜 여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라고 생각하니까 회사에 있으면 휴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휴가 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 하면은 나도 어디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지만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쉬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이제 가서 여행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냥 빨리 들어가서 일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저도 공감이 안 가는 게 근데 저희 직원분들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대표님 여행 안 가시냐 하는데 전 여행을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저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뭔가 점심 때 운동 가고 저 하루의 루틴이 거의 똑같아요. 네, 다 네.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걸 지키는 게 좋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갔을 때 행복을 느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진짜요? 저는 일단 공항을 갔을 때부터 스트레스예요. 아, 진짜요? 저 공항 그 정도는 가고 아니에요. 성급네. 공항 가고 뭔가 그 입국 그 심사할 때부터 스트레스고 말 안 통하고 그다음에 또 모든 게 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뭐라 해야 될까? 익숙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맞아요, 이번 주 일요일도 일본 가거든요. 네. 출장으로 가는데 벌써 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 분위기상 대부분이 여행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뭐 2박 3일로 1박 2일로 갈 곳 반드시 가야 될 곳 맞아. 휴가 때 뭐 당일치기 이런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맞아.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좋아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해야만 되는 거죠.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인 약간 거죠. 인식이 네,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3박 4일 뭐 5박 6일 휴가 돼가지고 어디 가야 되고 뭐 반드시 해외 가야 되고 해외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쉬는 게 전 좋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꼈죠, 최근에. 근데 또 여행을 갔을 때도 또 좋았던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뭐였지? 이거를 최근에 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간 사람을 좋아하더라. 같이 갔을 네네. 때 즐거웠으면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딱 결론 난 게, 그래, 여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간 사람이 좋으면은 어딜 가도 나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약간 알게 됐다. 되게 그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해외 가고 싶다. 진짜 막 해외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 이수차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하면서 어쨌든 저는 33세 동유럽을 이주하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너무 불편하고 빨리 한국 가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이걸 내가 안 갔다면은 평생 갈망하며 살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는 한국에서 그냥 지금 살면서 이 루틴을 내가 딱 하고 지키는 걸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던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해외 가는 이유가 어쨌든 저는 뭔가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에 어쨌든 출판사를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거지. 이제 이게 막 제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줌 미팅 하고 싶거든요, 저거. 이번에 이제 그 저희 책들 말투문 바꿨을 뿐인데라는 이제 네. 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일본판으로 번역을 해서 직접 냈어요. 네. 그 책이 일본 서점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돌아다녀야죠. 갈 때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똑같은 호텔이 있어요, 저는. 똑같은 지역. 이케부쿠로에 선샤인 프린스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만 잡아요. 생각을 하기 싫어요, 그냥. 그래서 공항에서 나리타에서 내려가지고 지독하다. 리무진 타서 이케부쿠로 가서 호텔에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다음날 그 아사 출판사가 도와주는 곳인데 거기가 이케부쿠로에 있어요. 그 선샤인 프린스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가서 미팅하고 호텔 와가지고 이제 쉬고 네, 이렇게. 진짜 딱 일을 위해서만 가. 아 그럼 선샤인 프린스도 좋습니다. 거기 좋은 게 그 공항까지 가는 리무진이 한 방에 가거든요. 예. 그래서 돈 내면 그냥 한 방에 공항 가요. 너무 편하죠, 매번. 네. 아, 너무 웃기다. 아 저는 그 주차장인 걸 생각하기가 싫어요, 뭔가 약간. 네. 그냥 뭐 어디 가고 막 어디 해야 되고. 전 뭐 일하는 거면은 정해진 게 그래서 좋아요. 그냥 여행을 확실히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그 맞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공감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직접 그냥 다 경험을 좀 해보면 경험론적이네요. 네. 네. 답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저녁에 어쨌든 술자리에서 미팅을 하는 게 예전에는 뭐 비즈니스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조건 커피 마시고 미팅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지금 거의 저녁에 처음 미팅하는 것 같아요. 보통 미팅도 7시 전에 끝내려고 하고 네. 물론 제가 다른 지역 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저녁 같이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리가 길어지면은 서로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내야 되지? 이 자리를? 거기다 술까지 먹는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좀 네. 그런 네. 게 있긴 해요. 그래서 말도 편하게 안 하고 그냥 대표님, 뭐 작가님, 뭐 팀장님, 본부장님 이런 아니면 뭐 빛나님, 뭐 민창님 이런 게 좋지. 형 동생, 오빠 동생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네.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내가 더 조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거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일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저는 존댓말하고 거리감이 있어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저 근데- 친하잖아요. 아, 그렇다 생각합니다. 방금 거리감 느끼신 분. 네. 아까 이거부터 공항에서 때는 좀. 네. 아무튼. 네. 누군가를 만날 때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누군가를 만나 그냥 사람들 뭐 연애를 할 때 약간. 연애를 할 때 네. 그냥 약간 좀 시작하려고 할 때는 좀 오래 보는데 오래 보는데. 최근에 좀 생각을 하게 된 건 네. 자기 일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아. 되게 매력이 갑자기 훅 좀 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자기 일을 좀 가볍게 여기고 아. 그 사람이 돈을 잘 벌던 못 벌던 뭐 네. 이런 거를 떠나서 뭐 그냥 자기 일을 하는데 뭐 꼴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네. 뭔가 더 이상의 뭐 미래의 방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연애는 좀 힘들죠. 네. 근데 그거는 연애를 떠나서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저도 모든 거에 좀 통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녀 불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작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면은 맞아요. 모든 걸 알게 되거든요. 맞아. 저희 PD님도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사실 이렇게 저녁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진짜로. 열정이 진짜 대신에 많이 편의를 받으시. 근데 편의는 당연히 받으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뭐 기본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의를 안 봐준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네. 당연히 봐주겠지만 진짜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시민이 이거 해보실래 하면은 대표님 좋아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저 열심히 해볼게요. 신나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뭔가 대표님 이거 저 해보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이런 스타일.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다 열어드리죠. 해봐라.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저는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에서 그 PD님의 뭔가 안에 있는 자아 실현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나서서 뭔가 하시려고 하고 의지가 있고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대한 어쨌든 저는 많은 권한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계정 하나 이제 날라간 게 하나가 있거든요. 경제 채널인데 10몇만짜리 날라갔는데 아, 진짜요? 네. 그냥 뭐 제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리하시는 채널인데 날라갔어요. 그냥 어쩔 수 없죠. 마음이 아파. 근데 뭐 다른 회사 같으면은 책임 문책을 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뭐 일단 어쩔 수 그래도. 없죠. 뭐 안타깝네요. 이게 되게 대인배시다.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는 제가 진짜 대인배라고 생각을 해요. 대인배인 것 네. 같아요. 예전에 저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컨텐츠에 비슷하게 따라해가지고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경찰서 몇 번 가고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고소한 분이 반드시 그 사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주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A님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재산을 처리하겠다. 그게 이제 합의금 주고 끝냈던 사건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저는 회사의 대표로서 제가 제일 많이 갖고 간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많이 갖고 가고. 어쨌든 회사의 어떤 뭔가 매출의 신장이라던가 회사가 성장하면은 제가 그 영예를 거의 대부분 갖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리스크도 제가 제일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그 생각 변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자. 같이 뭐 아쉽네요. 어쩔 수 없죠. 네. 그거 뭐 다시 유튜브에서 재고 요청 안 해준대요? 한번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죠. 저 이거 잘한 거 하시죠. 약간 이런 스타일. 네. 근데 결국 저는 계속해서 결과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에서 어쨌든 계속 가자. 근데 내가 화살 맞을 테니까 내 뒤에 따라와. 약간 이런 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너가 앞에 나가. 나 여기서 숨어 있을게.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무조건 두드려 맞고 가자. 야, 리스크 제가 질 테니까 가시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든든하신 네. 대표님이네요. 갑자기 뭐 이제 작가님 인터뷰인데 제대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두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책 작업도 이렇게 잘 했고 네. 2년이 또 됐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죠? 그쵸. 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저희 줌 미팅 할 때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쵸, 그쵸. 음. 사실 정말 사실 막 연락도 막 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쵸, 연락 안 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거 좋죠. 약간 그 이렇게 또 제안을 이렇게 선뜻 해주시고 네. 또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서 네. 뭐 이럴 때 보지 또 언제 그럼요. 봐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네.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저도 뭔가 그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만나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지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막 하는데 이렇게 뭔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은 이제 저는 되게 감사하죠, 사실. 뭔가 나보다 앞서간 사람하고 만나면은 분명히 그냥 얻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네. 제가 일하는 일에 대한 태도만 봐도 정말 알고 제가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다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괜찮아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작가님들 토대로 뭐 작가님 이렇게 늦었는데 데드라인을 안 지키시고 이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3번 정도 어기시면은 저희는 작가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맞나요, 작가님? 제가 작가님한테 매달려서 신경 쓰는 게 맞나요? 까지도 얘기를 해요. 저는 왜냐면은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저희도 뭐 회사도 그때보단 커졌고 회사 커졌다고 제가 막 의학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약속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연락을 해야 되나 이 사람한테?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잘 나가는 책도 많고 근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최근에 몇 명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냥 정리를 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러면은 좀 저희 출판사랑 이제 일을 하시면서 타 출판사랑 어쨌든 일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쵸. 저희랑 하면서 좀 어떤 점이 좀 특이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되게 음.
쉽게 말하셔가지고 네. 그게 좀 네. 정말 의아했었고 음. 책이랑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건가? 음. 막 이렇게 하고 전 되게 감사했던 게 사실 제 글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경험은 사실 별로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마 처음에 그 목차 짜고 프롤로그 먼저 네네. 쓰고 네. 보여드렸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저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니까 막 좋다 이대로 쓰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그 초보자 입장에서 아니 글을 너무 잘 써요. 네, 그 진짜로. 너무 저도 좋은 거예요. 그래, 음. 이대로 가면 되구나. 이러면서 자신감이 좀 붙고, 네. 좋아, 나도 열심히 써야지, 막 이러니까.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점에서 좀 배웠어요. 나도 어. 누군가랑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좀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어. 돼야겠다. 저 맨날 막 가지와 이러고 가지고 최고인데요 이러고면 가지와 하면서 그러니까요. 가지와 하면서. 최고예요. 막 약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네. 아 근데 글을 너무 잘 쓰셨고 근데 저도 너무 많은 원고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 GPT가 썼구나, 제미나이가 썼구나, 클로드가 썼구나 그런 게 있는데 직접 쓰신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직접 써야죠. 제 직접 쓴 책인데. 느낌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약간 날 것의 느낌? 그 날 것이라는 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 글이. 예. 글자가 살아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런 경험들이나 뭔가 그런 것들은 사실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가 만들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김민나라는 이 작가가 우리 회사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네.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어쨌든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서 뭐 직업이나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서 나중에 한국에 가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괜히 갔다는 든 적이 없는 것 같고, 거기서 사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뭐 한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갔지만, 혼자 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사기도 당하고, 비행기 앞에서 막 오버부킹 돼서 막 저보고 막 다 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런 것도 막 다 처리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보상받으려면 또 영어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딱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나를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러니까 잘 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남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찾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뭔가, 나 한국에 돌아가면 그러면 더 열심히? 근데 난이도는 좀 더 쉽게 더 할 수 있겠다. 그럼 나 한국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좀 아쉬웠다 하는 점은 어렸을 때 왔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막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 일을 하니까 돈을 알아서 벌고 있고 이러니까 힘든 걸 하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보면은 뭐 쉐어하우스 같이 살면서 뭐 같이 워라는 애들끼리 막 뭉쳐서 막 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화장실 같이 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돈 내고 그냥 편한데 혼자 그렇게 하자 뭐 이러니까,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맞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쪼들리면서 나 이제 진짜 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정말 그냥 레주메 들고 식당 문 열어서 나 좀 뽑아줘,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이런 거 하면서 정말 더 실전으로 부딪히고 더 용감하게 해야 하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 내가 조금 어렸을 때 정말 비행기 값만 딱 들고 그렇게 갔었으면은 내가 훨씬 더 용감한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몇 안 되지만 30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막차 타고 오시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직장 생활을 해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요. 내가 와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왜 이거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나 한국 들어가서 그냥 사무직
일을 하면 이만큼 돈 버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가시고. 있다가 가요. 근데 그 음. 3개월도 뭐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좀 쉬다가. 그냥 어학원 다니고 그냥 조금 놀다가 아 이제 진짜로 잡 구해야 되는데 할 때쯤에 이제 아 나는 그냥 못하겠어. 못하겠어. 그냥 한국 돌아갈래 하는 음.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30대.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야지 용감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알고 하면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지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태도가 좀 바뀌니까. 네. 근데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진짜 20대 막 저도 생각해 보면은 겁 없이 무언가를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치관적인 거는 뭐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해외에서는 그런 거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약간 좀 부끄럽다 했던 그런 경험은 제가 호주를 갈 때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구매대행 사업을 하니까 그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타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아기가 막 계속 오니까 밤 비행기에 잠을 못 자고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 살다가 공원 이쯤에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아기가 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리에 좀 예민해가지고 바로 아기가 우네 하고 딱 보자마자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다들 그 아기를 보면서 왜 우리 아기 왜 울지? 막 이러면서 너무나 그 상황을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하고 아기가 뭔가 불편하니까 우는 거고 아기가 당연히 울 수 있는 거지. 이런데 아 나는 지금 이게 시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쳐다본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엄청 그랬고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약자들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한국에서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좀 세게 말하면 인생 망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도 만약에 교통사고를 해서 이 사람이 다리를 못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서 이 여기를 다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이를 낳았는데 뭐 자폐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엄마 아빠도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이제 1대1로 선생님들이 다 붙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지가 엄청 좋네요. 네. 그런 쪽으로 해요. 맞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 갈 때도 애기 있다 이러면은 다 애기 가라고 하고 그리고 카페 같은 데에서도 사실 막 저희 그 서브웨이 뭐 이런 데서 주문 살짝 이렇게 절고 이러면은 선생님 막 때려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막 영어가 그렇게 엄청 빠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호주는 그러니까 뭐 우유도 바꾸고 막 스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주문이 막 조금 길어지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었으면 벌써 계속 아, 왜 이런 게 그쵸.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키오스크만 이렇게 좀 헤매도 뒤에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근데 정말 모두가 다 기다려줘요. 내가 말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사소하게는 막 버스 이런 거 탈 때도 제가 한국에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타잖아요. 인사를 진짜 안 받아주세요. 버스 기사님들이. 근데 호주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내릴 때도 그 거울로 땡큐 하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사소한데 이 사람이 오늘 운전을 해줘서 내가 목적지에 내렸다. 안전하게 갔다. 너무 고마워 하는데 그분도 항상 땡큐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거울로 아이 컨택을 하고 내리거든요. 그런 사소한 게 저는 너무 이 사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다. 그분들은 막 그런 거 없죠. 막 한국은 막 언제까지 얼마 모아서 아파트 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뭐 일주일 벌어 일주일 살고 행복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 만나는 방식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막 파티 뭐 이렇게 뭐 하면서도 좀 만나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저는 좀 대화가 좀 잘 통해야 마음이 가는 스타일인데 일단 외국인은 대화가 이렇게 깊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하고 사귀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 대화가 되지 않아도 서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하구나 하고 제가 처음 호주 갔을 때 호주 너무 좋아서 호주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민 변호사도 사실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힘들게 이민할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길 가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나가서 틴더 깔고 만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좀 보니까 그 틴더랑 범블? 그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뭐 되게 그 세 개 어플 되게 유명한 그거 세 개를 이렇게 하면서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어차피 그 파트너 비자로 엮이면 이 사람이 스폰 비자 받으면 나도 자동으로 스폰 비자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너가 혼자 준비해도 어차피 파트너 비자로 바뀌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 몇 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너가 연애를 할 거 아니야. 빠른 길을 빨리 찾아라.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서 그 틴더 빨아라. 예.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몇 분 했죠, 지금? 1시간 거의 반 했네. 이제 슬 마무리할까요, 그럼? 그래서 이걸 왜 기획을 했냐를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그냥 정말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 누가 봤을 때는 막 기승전결도 없고 두서도 없다 느껴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기승전결 있고 두서 있는 영상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잔잔하게 가는 대로. 근데 가면서도 중간중간에 어쨌든 저희가 뭔가 중심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간 김빛나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김빛나 채널에 영상들이 많지만 좀 이렇게 1시간 넘는 영상으로 좀 딥하게 김빛나라는 맞아, 사람이 맞아. 어떤 사람인지를 좀 다루는 영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이 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 앞으로 생각할 것들을 담는 나만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아카이브용 영상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작가님들과 좋은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저희 출판사에도 브랜딩도 좋으니까 서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기획한 어떤 컨텐츠고요. 오늘 해보시면 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사실 저 약간 남의 카메라 이렇게 있으면은 잘 떨리거든요. 네, 오늘 약간 근데 네, 두 분 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너무 재밌게 그냥 네, 떠들다가 네. 가는 느낌으로 진짜 저희 네, 너무 다행, 재밌었어요. 네. 응. 저 너무 편안해서 지금 잠이 와요. 그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종종 소통하면서 네, 또 좋아요. 같이 근황도 공유하고 네, 성장도 같이 공유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서리님의 잘 살 줄 알았지 네, 저자신 김민아 작가님 모시고 오늘 팟캐스트 해봤는데요.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고민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